창비에서 나오는 최영미 시집 서른잔치는 끝났다. 최영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괴물이란 시가 나오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 문단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미투지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최영미 시인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서른잔치는 끝났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를 보질 안 해놓으니까 사랑에 대한 그 젊음에 대한 건 줄 알았더만 결국에 가서는 보니까 운동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전체가 서른잔치는 끝났다. 근데 그때도 운동권의 분위기를 좋아했던 것이지 활동가의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를 보면은 시를 이야기하다가 정치권적인 이야기나 시사 문제로 많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이 시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이야기 같은 경우라든가 또 시사 이야기로 많이 돌아가 버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편집을 해서 따로 이제 올리고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풀려요.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하고 나면은. 그래서 정치 이야기라든가 시사 문제 이야기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그냥 제끼고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더 쌓이시잖아요. 그런 얘기 해가지고 갈등을 더 표면화시키는 것 같고 그냥 다 그런 거지 하고 세상이 어떻게 다 좋을 수 있겠느냐 하고 덮어두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으시지만 그렇다고 덮는다고 또 덮어지는 건 아니고 해결이 되려면은 문제 자체가 정확하고 바르게 해결이 돼야 맞는 거지 그게 진짜 해결인 거죠. 예. 개선을 안 하고 가는 것은 그 고름을 더 키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네. 세상이 바뀌고 지금 인류가 살아온 같은 이런 문명을 이루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와 그것을 고쳐왔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그것을 고치지 않고 묻고 넘어간다면 미래가 더 암울하겠죠. 일제시대에도 그 친일에 대해서 항거하는 시를 쓴 시인들의 시가 나중에 재평가를 받듯이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민감한 촉수로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또 시인들이죠. 예. 최영미 시인 서른잔치는 끝났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걸. 그리고 외로울 땐 동지여로 시작하는 투쟁가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사랑 노래를 즐겼다는 걸.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 첫 문장부터가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 젊음을 불태워서 그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던 운동권에 대한 이야기가 딱 느껴지잖아요. 첫 번째부터서. 네. 젊은 혈기가 끓어오를 때 그거에 어울리는 일들을 했다. 예. 젊음으로서 한번 뛰어들어보고 사회를 개선시켜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요. 그 독재에 대한 한가와 젊은이로서 이거 불의를 참지 못한 것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예.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거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현실. 어떤 친구는 거기에 매진해서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쁜 친구 같은 경우는 당장 일을 해야 되고 노동 현장에서. 어떤 친구는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또 그런 여건이 돼서 대학교 가서 민주화를 위한다고 자격을 거기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여건 자체도 안 된 친구는 그때 당시에도 노동 현장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런 것이 다 지금 와서 보면은 잔치는 끝났다. 그것은 운동권의 운동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독재에 투쟁했던 잔치는 끝났다. 그런 말도 되는 거거든. 그리고 젊음에 대한 잔치도 끝났다. 이런 말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술 떨어지고 술이라는 것은 그 혈기를 갑자기 확 올리는 거 아니에요. 술 떨어지고 그 젊음의 혈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같지만은 그러면서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념적인 그 논쟁을 했던 그 자리는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마침내 그도 같지만은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 흘리리란 걸, 그가 부르다만 노래를 마저 고쳐 부르리란 걸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는 잠시 혈기로서 이렇게 확 치솟았다가 다쳤고 사회로 가고 어디로 가고 자기 일자리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누군가는 또 남아서 뒤를 이어가면서 그 뒤치다거리를 해가면서 또 그 투쟁의 열기를 계속 끌어가면서 뒤에서 암묵적으로 해가는 누군가가 그 노래를 마저 고쳐 부르리란 걸 다른 그 시대에 맞게끔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 그 대신 상을 차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란 걸, 환하게 불 밝히고 무대를 다시 꾸미리라. 그 민주의 새벽을 환하게 불 밝히고 무대를 다시 꾸미리라. 그런 말이죠.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지금 와서. 이 시는 대체적으로요, 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시를 쓴 것이 90년대인가 썼어요, 이걸. 그렇잖아요. 90년대에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구권이 몰락하고 냉전의 시대가 끝났다고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갈 길을 잃어하던 가지고서 이 투쟁을 끌어가야 되나, 전환기에 온 상황 아닐까요? 예, 혼란의 시대였죠. 그때는. 네. 지주같이 있었던 데가 그 몰락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그 혼란기에 와 있었을 때 아니에요. 90년대 초에. 그래서 새로운 좌표를 갖고 갈 수 없는 시기에 우리나라가 IMF 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를 거쳤잖아요. 지금 와서 그 전에 쓰여진 시예요, 이 시는. 예, 90년대 초에 쓰여진 시기 때문에 이 시는 그 혼란기에 쓰여진 시기 때문에 그때의 순수함은 있어요. 네. 예, 민주화라든가 독재에 투쟁했던 그 순수함이 그때는 남아있었을 때의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시를 다시 봤었을 때 그 순수함을, 그 운동권의 순수함을 들여다볼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와서도. 그 공산주의가 결국에는 가장 큰 지금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더. 그래서 순수하게 볼 수가 없다. 민족끼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민족끼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몇 번 말하지만은 그 산업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이 낙후돼 갖고 있는 그쪽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 그 쪽으로 우리의 체제를 더 강화시키고 우리 민주화를 더 자유롭게 해가고 더 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한 룰에 의해서 이 사회가 유지되게끔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될 건데, 뭔가 모르게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고 더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잖아요. 이 시를 저는 보면서 지금 50대가 돼갖고 있는 그 사람들, 활동가들과 운동했던 사람들, 그 순수함이 정말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바른 거 자기들이 외쳤던 대로 해라. 저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그때 순수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 활동가 몇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과 전체 민주화를 열망했던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그 이루어왔는데 그걸 다 배신한 것 같이 지금 하면은 안 되지요. 결국은 사람들한테 뭔가가 먹힐 수 있고 호소가 되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같이 위로를 하고 뭔가 이렇게 협력해 나가고 약자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런 모습들이었다는 게 또 드러나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문화적인 부분, 서로 그 문화 코드가 맞고 그런 거를 같이 향유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로 인해서 공감대들이 퍼져나가는 건데, 사회적으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감성들이 빠져있는 것은 어렵다. 뭐가 됐든. 그러니까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우리가 당장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같이 갈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불공정하거나 잘못돼 있거나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지. 단순하게 그깟 뭐 어떤 이념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약자에 대해서 연대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필요한 거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다 또 부차적인 것 같다.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인간에 대한 동정심, 그것이 필요한 거지.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다. 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그런 운동을 다 해도 네. 결국에서는 그게 다 개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느 구석인가는 어둠이 있고 네. 거기에서 항상 신음한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됐었을 때는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그런 척하는 거 저기 쏘만 보여주고 또 다른 정권이 잡아도 똑같은 형태가 똑같이 되게 돼 있어. 이것은 누가 잡는다 하더라도 같아요. 어떤 공정한 시스템 룰을 최소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상식에서는 그건 안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모두가 다 그렇게 반칙을 하니까. 이 공정을 주장했던 사람이 공정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온다고 그 공정이 될까요? 절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안 되겠다. 법이 더 명확하게 집행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요. 요즘 들어서 잘못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항상 더 뻣뻣한 경우를 하도 많이 봐와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누군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열심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겠죠.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 말 안에는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해봐야 그때 당시에 암울하고 침울했던 그렇게 주장하고 외쳤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것이.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했다 이런 게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랑 친했고 예. 어떤 술을 마셨고 어떤 공간에 대한 기억, 그런 감성에 대한 기억, 울었던 기억 같이 그런 것들이 남는 거죠. 예. 요 뒤에 보면은 과일 가게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면은 그 허무함이 네. 또 같이 나타나고 어떤 족보라는 시도 같은 느낌이 이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 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족보라는 시하고 과일 가게에서라는 시를 보면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뒤로 얹어서 다시 한번 또 보게요.